자, 유명인 사주풀이. 자, 오늘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사주를 놓고서 좀 간단하지만 핵심을 찍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었죠. 아슬아슬하게 막 해서 한 8,000표 차이였던가요? 한 0.21% 차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 운이었죠. 운. 예? 그리고 왜 김동연 사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요 사주고요. 보면은 자, 위키백과를 보면 1957년 1월 28일로 됐습니다. 양력으로 생일을 뽑았고요. 사주 뽑으니까 정유, 이민, 계모, 그리고 이 개미 씨는 내가 한번 추정을 한 겁니다. 이 추정은 이런 공무원인가 이런 뭐 경제기획원 이런 것과 또 큰아들이 이제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거 그런 걸 다 비교해 보니까 개미 씨가 유력하다. 그래서 이제 개미 씨를 놓고서 풀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김동연 사주가 기본적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정치인도 같이 겸하고 있고, 특히 여기 이제 경제통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경제 관련해서 계속 일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하면은 가장 선호하는 그 분야가 경제 관련, 경제기획원 쪽이죠. 자, 그럼 이런 사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지. 자, 그럼 항상 우리가 사주를 할 때 연, 월, 일시가 있으면은 요 일주의 요 마음, 일주의 요 계모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을 내가 펼쳐 나갈 수 있냐 없냐는 또 주변 상황을 보고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변 상황이라는 것은 연, 월, 시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렇게 계모일주가 딱 나오면은 딱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의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경금은 큰 칼이라는 거. 요거까지는 알죠, 공부가. 큰 칼이 요 오하는 내가 이 말을 차고 앉아, 말. 예? 내가 이거 말을 내가 차고 앉은 거야. 다시 말하면 말. 예? 자, 그래서 이 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우의 요 상의 모습이. 내가 그래서 말 위에 큰 칼을 찬 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쉼없이 막 이 벌판을 이렇게 달려가는 상이잖아요. 멈추지 않는 상이죠. 그래서 아주 씩씩하고 용맹하고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투쟁적이고 전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 다음에 가장 이 경우의 특성이 중요한 것은 이 큰 칼인 동시에 이 경금의 본질은 이거 혁신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혁신은 뭡니까? 혁신은 과거에 고리타분한 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혁신이잖아요. 그럼 이 혁신을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이 경금이라는 거야. 경금이. 특히 이 혁신이 오와 말을 차고 앉았으니까 쉼없이 그지? 하고 그래서 이 김동연 사주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특수상고를 나와서 은행에 취직해서 은행 다니면서 그지? 이렇게 방송대학교 가고 또 그지? 또 그다음에 그리고 또 고시 공부도 하고 끊임없이 이게 배움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냐? 대부분 사람들은 막 결혼하고 애 놓고 하면은 그냥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멈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이 경우일 경우에는 이게 할 일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막 치고 나간다라고. 그래서 또 어때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 그럼 혁신하려고 하면 혁신의 핵심의 자료를 뒷받침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김동연 사주가 이런 혁신의 경제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이 막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료를 잘 만든다. 혁신된 자료. 이 오한은 또 이 말을 내가 차고 앉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울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기 6번에 5번에 경울주 특성이 하나가 천마행궁. 이게 경울주 안에 이게 천마행궁이라는 이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봐, 이 하늘의 마가 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지. 그 말은 이 천마 이 말은 아주 재주가 아주 비범하다라고. 재주가 아주 비범하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자유인. 이게 자유인이 돼야 새롭게 창작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잖아, 그죠? 응? 그럼 이 천마행궁 때문에 이 경울주는 문제가 글 쓰는 재주 이런 것들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이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요. 요 경우가 주변의 조합이 잘 배치되면은 나의 이런 본질적인 이런 것을 펼쳐 나간다는 거지. 여러분, 사주 어떻게 풀지? 이렇게 펼쳐 나간다는 거예요. 또 경우의 또 하나 특성은, 자, 단창필마. 여러분 다 삼국지학 읽어보셨잖아요. 이 간우가 혼자서, 그지? 그 조조의, 그지? 그 수십만 대군을, 그지? 앞에서 혼자서 단칼로 막, 그지? 이게 적진에 들어가서 이게 막 이걸 돌파해 나가서 이게 싸우잖아요. 그 모습이, 이 간우가 조조 군대하고 혼자서 조조 군대에 맞서 싸우는 그 모습이 이 단창필마의 모습이라. 단창필마. 자, 요번에 어때? 요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우세 지역에서도 혼자서 막 이제 힘들게 혼자서 이런 단창필마의 모습으로 이 싸운 모습이잖아요. 즉,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됐죠, 오히려. 혼자서 싸워. 천마행궁. 뛰어나다. 요게 이제 경우의 특성이 있는 거야, 경우. 자, 요까지 이해됐죠? 요까지. 그러면은,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왜 그러면은 공무원이 되고 경제 쪽에서 이런 혁신을 하고 여기서 뛰어난 재주를 왜 발휘했느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주의 주변 상황을 보는 거죠, 주변 상황. 자, 여러분. 자, 제가 어제도 그 송강호 사주를 얘기하면서 송강호 사주가 경금의 임이었잖아요. 자, 마찬가지야. 이 김동영이가 일간이 경금인데 옆에 요 임수를 딱 본 거잖아요. 임수. 그러면 이거는 나의 식신이잖아. 그 식신에는 요 임수의 본질이 뭐? 임수의 요 본질이 창조죠, 창조. 만들어내는 거, 아이디어. 그럼 요 혁신이 옆에 창조를 본 거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 뭘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조하겠다는 게 이 사주 할 일이라는 거지. 자, 봐요. 그러면 이게 뭘 차고 앉았습니까? 자, 사주 어떻게 푸는지요? 여러분, 나의 요 사유 생각이, 창조 생각이 인목을 차고 앉았잖아요, 인목. 인목은 뭡니까? 나한테는 이게 재성이잖아요. 재성 아닙니까? 재성은 주로 우리가 자, 공무원 쪽을 나타내면 이 경제를 나타내는 거냐, 돈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걸 내가 그러면 임수가 인목을 차고 앉았다는 거 내 창조가 이 돈과 관련된 그런 데에서 혁신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지. 이거 이해됩니까? 또 임수가 하는 것이 정임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경금에서 이 관성이잖아. 관성. 그럼 내가 조직에서, 관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지. 요거. 또 다른 말은, 자, 요거, 자, 어떻게 푸는지요? 연주가 정유잖아, 정유. 그럼 이 관이, 자, 이 관성이 양인을 차고 있는데, 양인. 자, 양인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대표하죠. 관이 양인. 이 자리는 국가 자리잖아, 국가 자리. 국가 자리고 주빈 관계를 나눌 때 빈의 남의 자리에 국가 자리에 정유는 다른 사람을 나타내죠.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국가 자리의 양이는 이 사람은 이제 대부분 이제 권력자들 나타내기도 하죠.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나하고 내 생각하고 합을 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힘 있는 자, 국가 자리에 힘 있는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 김동유의 이 머리를, 창조적인 머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또, 임목을 재성을 차고 앉았잖아. 재성은 또 뭐야? 내 돈과 경제에 관련된 것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요거. 그래서, 이 경제 쪽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생활이 하는 게 이 사주에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요거. 또 그리고, 자, 요 임수라는 요걸 통해서 내가 관하고 합했고, 임수는 재성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돈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이 관과 관련된 거기에서 일을 하는, 머리를 쓰는 모습이라는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자, 또 하나. 그러면 요 시주에, 그럼 또 하나는 시주에 요 개수는 뭡니까? 할 때 개수. 자, 그럼 이제 김동유 사주가, 자, 봐봐요. 그럼 이 갱금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 월간에는 임수가 있고, 시간에는 이 개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식신이고, 요거는 상관이잖아, 상관. 상관인데 이 개수 상관이잖아, 개수 상관. 그러면 이 개수 상관은 기본적으로 상관의 본질은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 지향적인 마음도 있고, 개수는 또 사교성이 또 강합니다. 사람들과의 잘 유대관계도 잘 사귀고 잘 해. 여기서 그럼 이 개수를 보고서 우리가 자, 그러면 국무원인데 정치인이 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요 개수를 보고서 아, 정치도 가능하다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수가 정치 성향 있는 이게 뭘 차고 앉았냐? 미를 차고 앉았다. 미가 뭐냐? 나한테는 인성이죠. 인성이면서 이 미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오, 인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 그럼 이것들이 인이 오를 시하고 오미합을 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인오가 미로 들어오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오미합해서 인이 또 미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럼 이거는 동과 관을 크게 만든 거잖아, 미토가. 그걸 개수가 통제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런 도지사가 되고, 선출직, 경제부총리가 되고, 그런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잖아. 그걸 내가 개수가 관할하고 있다는 거지. 자, 요거. 자,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 갱금 임을 볼 때는 창조적인 그림, 머리. 거기에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데 돈 쪽에 쓰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이게 개수 요 상관은 정치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랬지. 그게 관할하고 있는 미를 관할하는, 미는 인성은 나한테 권리가 되죠. 요 안에 들어앉은 것은, 이 재고잖아. 그죠? 재고잖아. 재고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경제 쪽에 관련돼서 경제에 관련된 정치 성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요. 예? 이 재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 인은 미에 인묘되기도 하고, 또 오미합을 하잖아. 그러면 인오의 요 기운이, 재와 관이 다 미로 들어온 거잖아. 그죠? 이해되죠? 이걸 내가 통제 관리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재관을 내가 개수가 통제 관리한다는 거지. 요 모습은 주로 50 이후에 나이 먹어서 이게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부총리를 하고, 요번에 이제 경기도지사에 당선돼서 이제 다시 앞으로 4년을 경기도지사,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야 할 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러면 결국, 자, 김영희 사주도 이렇게 유명이 됐잖아. 그 유명이 됐잖아. 그럼 유명인의 모습은, 자, 어떻게 여기서 이해할까요? 자, 여기서 내 재능이, 이 갱금이, 임을 봐서, 이미 정유잖아. 이미 임목을 하고 앉았죠. 나의 재능이 정임합을 해도 이걸 내가 통제하고, 임목을 내가 통제한다는 거야. 통제하면 이것들을 다 이미 이걸 전체로 통제한다는 거지. 그리고 옆에 개수는 또 미를 깔고 앉아서 미를 통제 관리하고 오미합을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김동윤의 임수와 개수가 전체를
연, 월, 일, 시를 내가 다 통제 관할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유명인의 모습이라는 거지. 요거 여러분 이해되죠? 임계가 요거와 요거 다 통제 관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임계가 요걸 다. 요거. 자, 이해돼야 됩니다. 또, 또, 그러면, 이 유금은 뭐냐 할 때, 유금은 마찬가지로 나하고 금이지만 이미 정한테 제압당하신 거지. 이건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자, 이런 것도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갱이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공무원과 정치 경제기관 요거 이해됐잖아요. 요거요. 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운의 대입을 넣어보자. 운의 대입에. 운의 대입을.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유, 이민, 경원 됐을 때 기본적으로 다, 그지? 어떤 운이 오더라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적어 놓고서. 자, 이게 정유, 그지? 자, 이민. 자, 이렇게 경호. 이렇게 개미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놓고서, 자, 경제부총리가 된 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때 그지?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모든 사람도 꿈꿀 수 있는 경제의 최고 수장이 왜 되었는지, 그걸 한번 이해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 대운이 병신대운입니다. 그럼 우리가 운을 대입할 때, 이 사람이, 김동현 사주가 병신대운이 인생이 좋으냐 나쁘냐 했을 때, 자, 이 사주의 의향이, 이 사주 의향이, 전체 의향이, 이게 임과 개가 전체를 잡고자 하는 그 의향이잖아요. 의향. 그럼 우리가 이 병신대운이 오면은, 자, 중요합니다. 항상 이 대운이나 유년의 간지가 오면 원국에서 뭐가 작동되는지를 봐야 돼요. 대운에서 이 병이 딱 투출되니까 원국에서 어디가 왔냐 하니까 인중에 요 변화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요로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 쪽에서 빛이 나겠다는 거지. 요거 여러분. 또 여러분 이 경금은 기본적으로 이 병이 오면 빛이 난다. 경금은 병을 봐야 이게 더 빛을 발휘한다 했잖아요. 자, 우리가 마침 이 병신대운에는 이 병이 왔을 때 인중에 이 병화 오면 그러면 이 재성에서 올라온 병화잖아. 그러면 경제 쪽에서 빛을 발휘하는 거다라고. 이 병화가 신을 차고 온 거요. 그럼 이 신이 하는 건 뭡니까? 이 신이 딱 오니까 은기를 봐. 신이 오면은 내가 출현되기도 하고, 또 신이 오면 요 인수가 작동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작동됨을. 그러니까 이 병신이 작동되니까, 자,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임합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요 인목도 작동되고, 다시 말하면 이 연주에 국가 권력이,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요거는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관이잖아. 양인을 차고 있으니까. 그게 내 머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게 병신대우로 그대로 응기됐다는 거죠. 자, 신이 오니까 이미 움직이고, 신은 나의 록이 와서 경금 힘이 세진단 말이야. 또 신이 와서, 자, 병은 인이 오는 거, 이진충을 하니까 이게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병신대운에, 자, 경제 쪽에 높은 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딱 왔다는 거지. 잡을 수 있는 게. 마침 음기가 뭡니까? 음기가 병신대운 정유년이었잖아요. 딱 여러분, 사주가 기가 막힙니다. 자, 정유년은 뭡니까? 원국에 있는 이 정유가 그대로 출현됐잖아. 출현. 그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유년은 이 자기 사주에 있는 이 권력자가 이 정유년에 딱 나타난다는 거지. 나타나서 나의 머리를, 이 김동윤의 창조적인 머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이거 딱 이해되죠? 그래서 병신대운 정유년에 또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되었다는 거. 그거 이해됩니까? 예. 자,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잖아. 2020년에. 자, 그래서
이 병신대운, 자, 이민년에 올해. 자, 올해 경기도지사. 그럼 올해는 어떻게 이해할까? 올해. 마찬가지로 이 병신 이 자체는 내가 기본적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병신대운. 이 자체는 원국의 경임을 작동해서 이걸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작동된다 그랬잖아요. 병신대운. 그럼 이민은 어때? 마찬가지. 아까 정규와 마찬가지. 이민은 원국에 요 임이 딱 출현되는 거라고. 요 임이, 그지? 요 임이는 요 임이 출현돼. 이거는 내가 출현돼서 나의 생각이잖아. 나의 생각이 임이 출현돼서 내가 이걸 잡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민년에는 내가 직접 권력을 잡는 상이라는 거지. 자, 아까 그래서 요거 이해를 봐요. 통변할 때 병신대운 정유년과 병신대운 이민년을 딱 이해를 해봐. 이해를. 여기는 요게 출현돼서 요게 출현은 국가 권력 잡은 사람이 출현돼서 내가 거기 픽업된 거고, 여기서 이민년은 어때? 이민년은 나의 생각이 이게 내가 출현된 거잖아. 이민이. 이건 내가 권력을 잡는 거잖아. 그래서 이민이는 내가 선출직에 나가서 내가 선거운동을 해서 내가 권력을 움켜쥐는다는 거지. 참, 그 사주가 희한하죠? 탁탁 맞아 들어가죠? 응? 그래서 요거 이해되죠, 요거? 자, 또 그 다음에 요 하나 보.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참, 내가 시간만 많으면은 김동영 사주를 일대기를 쫙, 태어날 때 끝까지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 그러면 두 번째, 큰아들 사망이, 큰아들 사망이, 요거 한번 이해 한번 해보자. 참 안타깝게도 큰아들 사망이, 자, 여기서, 요거는 정유대운 2013년 계사년에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답니다. 사망. 그거 한번 이해를 하면. 자, 백혈병으로 사망. 그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백혈병 사망. 사주로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까 강의를 쭉 해서 거의 김동연 사주에 대해서 다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가 중간에 오작동이 나와서 중간에 잘렸습니다. 그 잘린 부분만 제가 다시 이어서 제가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들 사주에서 그게 잘려버렸어요. 자, 이게 큰아들이 이렇게 백혈병으로 이렇게 사망했답니다. 201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정유대운 요 계사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 맹파맹리의 그 장점은 이 본인 사주에서 자식의 상황, 부모의 상황, 또 처의 상황, 이것도 그야 막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특히 요 김동연 사주에서 큰아들이 왜 백혈병으로 2013년도에 사망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자, 그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의 상황을 보려고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는지, 자식이 나한테 좋은 자식인지 나쁜 자식인지, 그런 자식의 상황을 보려고 그러면 먼저 항상 첫 번째 이 자식궁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식궁. 그 다음에 자식궁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성을 이렇게 살펴봐서 그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럼 먼저 김동영 사주에서 자식궁이 누굽니까? 그럼 요 시주가 자식궁이죠. 시주가. 그럼 이 자식궁의 동태를 보고서 자식의 정황을, 자식의 상황을 보는 거요. 여기는 어때요? 마침 경금일주인데 자식궁에 상관이 미토를 차고 앉았잖아요. 그 말은 이 자식궁에 이렇게 상관이 앉아있거든, 상관이.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이게 구길이 있어요. 그 남자 사주에, 남자 사주에 자식궁에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자식을 극한다. 그렇게 자식을 극한다. 그게
자식을 극한다는 거는 자식이 사망하거나 자식이 큰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약간 이렇게 정신장애라거나 아니면 자식이 지체장애라든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일어난 것이 매우 많아요. 남자 사주에 자식궁에 상관이 있을 경우, 특히 이 자식은 남명의 자식궁에 상관이 있는 건 주로 남자애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이 자식궁의 동태를 봐도 자식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할 거지, 나쁜 역할을 할 것인지. 이 계수 요 상관이 있는 상관. 자식궁에 상관이 있을 때는 남명의 자식을 극한다. 그게 딱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궁의 동태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식성의 동태를 봐서 자식성을 보고서 누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을 봐야 된단 말이야. 자, 이게 그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게 남자 자식 2명인데 자, 장남, 차남 둘 다 아들 2명을 낳았다 했어요. 아들 2명. 자, 그러면 이 자식성을 보고서 그래서 큰 아들과 이 작은 아들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원국을 놓고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 자식궁은 내가 이미 상관이 앉아있기면 안 좋은 모습이 있고 자식성을 찾으니까 남명의 자, 남자 사주의 자식은 우리가 이 자식은 관사를 자식으로 본다는 거죠. 관사. 이 관사를 찾으니까 이게 정이 있고 드러난 화가 딱 있잖아요. 이게 자식이죠. 이 오도 이것도 이제 자식이죠. 자식. 또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인중에 병화도 있잖아. 병화도 우리가 자식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자식이 3명인데 왜 자식이 왜 2명일까요? 라고 하면은 그 원국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핵심은 여기서 인목을 자식으로 보기에는 인목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왜 인목이 약합니까? 인목은 봐봐요. 이 유금이 인유절을 하고 또 오한테 인목이 설기당하죠. 이 설기당하고 또 인목은 미에 인묘된다는 거예요. 나 묘지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요 인목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생존할 수가 없는 게 요 인목의 요 동태라는 거지.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의미는 아마 그 임신됐다가 아니면 이렇게 중별됐다거나 아마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요 인목은. 자, 그러면 2명의 남자아이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요 자식과 요 자식을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해됐죠? 그 관사를 자식으로 본다는 거. 네? 그럼 이 자식 중에서 이 정유라는 자식이 여기 우리가 볼 때 봐봐요. 이 자식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일까요? 라고 물으면 누가 장남일까요? 차남일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기 때문에 요 정화를 장남 그 다음에 요 오와 이걸 차남으로 본다. 차남. 요렇게 요거 이해되죠? 요거 자, 여기서 인목은 자식으로 안 봤다는 거. 이미 여기서 완전히 설계되기, 이거 쓸 수 없는 거다라고. 육친을 보기에는. 자, 그래서 시간이 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정화를 장남으로 봤다. 장남으로. 이 오화를 차남. 근데 차남은 어때요? 인이 오를 생겨주니까 힘이 왕성하죠? 근데 이 정유의 요 정은 어때요? 요 정은. 요걸 이제 장남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 통으로 정이 장남이면은 그럼 이건 장남의 머리가 되고 요거는 이거 몸이 되기도 이렇게 하죠. 뭐가? 그런데 이 정화가 어때요? 임수가 정임합을 하잖아. 합을 하면 이 정화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정화가 유금이 앉았던 건 정화가 이게 힘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약한 모습이죠. 이거. 자,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국의 정보가 바인 자식궁에 상관이 있고, 원국의 정이 장남인데, 이 장남이 임수하고 정임합을 해서 이 정화가 이렇게 사라진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원국의 정보가 장남을 극하는 정황이 사주 원국의 체인데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 큰아들이 여기서 백혈병 2013년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 2013년은 정유대운, 이게 정유대운에 일어난, 정유대운. 그러면 정유대운의 요 의미가 뭘까? 정유대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유를 큰아들로 봤는데, 또 정유가 이 대운에 출현됐잖아. 그지? 자, 그러면 같은 글자가 출현됨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 그러지, 우리가 복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이 오면 뭐랬어? 복음이 오면은 눈물 흘린다 그랬죠. 눈물 흘린다고 했죠. 그거는 원국에서 정유가 이 큰아들인데, 이게 원국에서 문제가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복음으로 되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확률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이 정유대운에. 다시 따라 이 복음의 의미는 있으면은 없어지고, 없으면은 있게 되는 게 이 복음의 의미라 그랬지. 그러면 원국에서 이 정유가 자식인데 대운의 정유를 보니까 내 사주 안에 있는 자식이 밖으로 도망갔다는 거지. 그럼 내 자식이 밖으로 가버리는 상이라는 거지. 이게 복음의 의미.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 오나치스 사유할 때 그 자식 배웠죠? 그때 자식궁이 복음이니까 뭐 자식이 사라지는 상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다, 여기도. 이 자식이 밖으로 도망가는 상이다라고. 그게 자, 이랬죠. 그래서 이때 자식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일이 생길 확률이 매우 많다. 그러면 이 대운 중에서 왜 계사년에 사망했을까요? 그걸 이해해봐요. 왜 계사년일까요? 할 때. 계사년. 그 음기를 이해해봐요. 자, 이 정유의 정유가 이 큰아들인데, 봐요. 자, 이미 대운에서는 이제 작동이 됐죠. 그럼 어느 해에 사망할 것인가? 이 개가 와서 정계충을 하잖아. 원국에서 정임합으로 정화가 꺼진 상황인데, 개수가 와서 또, 개가 와서 정을 극하니까, 수가 와서. 이게 나가 떨어지잖아. 이되죠? 또, 그 다음 이 사화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사화가 와서 하는 역할이, 이 정유일 때 이 유검은, 요 큰아들의 몸을 나타냅니다. 몸인데 이 유검은 금이니까 이 자식의 뼈가 되기도 하죠. 뼈는 유검인데 아주 세밀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거기를 이 골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골수. 자, 피는 뼈에서 나온 거잖아. 이 골수를 나타내죠. 이 골수에 사유합을 하니까 어때요? 또 사화가 와서 이게 인사천을 하니까 여기서 이 화기가 왕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화극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뼈에 나쁜 이 화기가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백혈병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혈병. 뼈에서 피를 이렇게 깨끗한 피를 뽑아내는데 이 뼈가 이게 무너진 거야. 이게 자식이 차고 있는 뼈가. 자,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자, 그래서 그래서 정유대운 계사년에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이거 다시 정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식 사망을 이해할 때 항상 그러면 원국에서 이 자식궁의 동태를 먼저 봐야 돼. 자식궁이 나한테 온전하지 않냐. 그래서 자식궁 개미가 있다면, 개미는 나한테 상관이 앉았잖아. 그러면 남자 사주에서 특히 남명의 자식궁의 상관은 반드시 자식을 극한다. 그럼 자식궁에 내가 흉신이 앉았죠. 요거 자식 문제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자식 성을 찾으니까 이 정이 이제 큰아들이었잖아. 정이 큰아들인데 이 정이 어때요? 이게 약하죠. 유금이 안 잡고 약하단 말이야. 그것도 정임합을 하니까 이게 수국하려 하니까 이게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원국의 정보가 자식을 극하는 게 그대로 체현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원국을 보고서 사주의 그릇이 크기나 원국에 보고서 내가 자식이 조기 사망할지 자식이 크게 잘 될지를 원국을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지. 원국에 또 자식에 대한 흉한 정보가 원국에 딱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국의 흉한 정보가 언제 일어날지는 대운을 보고서 대운의 흉인이 기른지를 본다는 거지. 대운을 보고서 마침 요 정유대운이 왔잖아. 정유대운이. 그러면 이 정유대운에 요게 그대로 출현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자식 문제로 인해서 흉한 일이 이 대운에 일어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정유대운에 자식 문제로 흉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럼 우리가 또 윤회는 응기로 본다. 대운은 우리가 길흉을 본다 그랬죠. 원국의 흉한 정보가 이 대운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 대운에 정유대운이 왔기 때문에 흉함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해에 흉함이 일어날 것인지 할 때, 그거는 윤회를 본다. 윤회. 어느 해에 일어날 것인지. 어느 해에 일어날 것인지는 우리가 윤회를 보고서 음기를 잡아낸다, 음기를. 마치 계산년이 오니까 어때요? 뭐가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때 이미 정유는 온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정유는 왔잖아. 그럼 계사가 와서 하는 일이, 계사가 하는 머리. 내가 정계충을 하는 거잖아. 이거는 원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죠? 주니까 이걸 내가 이게 작동되는 거지. 사화는 원국에 인오가 있는데 화기가 왕성한데 사화가 오니까 더 화기가 활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사유합을 하니까 그때는 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극을 해버리죠. 사화의 이중성. 사화는 화가 왕성하면 이 유금을 보면 극한다는 거. 극한다. 그 사화가 와서 사유해뺐던 이게 이 유금을 극을 해버린다. 다시 말하면 뼈에 나쁜 화의 열기가, 뼈에 나쁜 화의 열기가 들어가서 이 맑은 피를 생산해내는 그 골수를 아예 작용 못하게 해버린다는 게 이 사화가 와서. 그래서 자,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이 계산이 응계 그대로 이해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자식 문제가 맹쾌 이해되죠? 자, 그래 또 한번 마무리를 하면은요. 자, 왜 김동윤 그 사주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 태어날 때는 이렇게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고시 합격하고 경제 부처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했느냐 말이에요. 왜 그게 잘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핵심이 경월주의 요 본질 특성을 이야기해. 경월주 특성. 경월주의 본질이 천마행국이라고. 천마행국. 하늘의 말이 하늘의 이 천마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지. 그 이럴 경우에는 이 재주가 출중하다라고. 아주 그지? 특히 여기에 요 문에 학문에 대한 이런 재주가 아주 출중함을 나타냅니다. 문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월 특성은 단창필마. 아까 설명했듯이 계모. 내가 큰 창이 내가 말을 타고 있는 큰 말 위에 큰 창을 타고 이 큰 들판을 내가 질주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그럼 이 경우가 보면은 이게 보여야 돼. 이 삼국지의 간우 장군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간우 장군의 모습이. 응? 그지? 이 경우는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게 주변에 식신을 보고 상관을 봤다. 이것들이 뭡니까? 이 내가 양들을 내가 다 관할하고 있는 상이잖아요. 관할하고 있는데 관을 잡고 있고 죄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기업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권력의 부름을 받고 그랬죠. 또 신기한 게는 이게 정유대 여기 병신대원 정유연에는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요 대통령이 요 국가들 아까 대통령이라고 했죠. 국가 권력이랬죠. 대통령이 나를 부르고 그다음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병신대운 이민년에는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나가서, 이거 이미 연구잖아. 본인이 나가서 내 권력을 내가 깨차는 거잖아요. 이 참 운이라는 게 신기하죠. 이민년에는 본인이 나가고, 요 정윤에는 부름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주의 실력이 되면은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 그 살아온 정 가진 이해가 되고, 그 앞으로 그 길흉까지도 우리가 길흉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배워서 급하게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공부를 이게 좀 자신 있게 또 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이렇게 좀 철학관도 차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맹파맹리는 기존에 배운 여러분의 있는 그런 맹리보다 한참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그걸 아시고 좀 공부할 때 힘이 들더라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샥 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잠깐 이게 맹파 관련된 또 맹파와 육효와 관련된 그 출간된 책을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맹리 진보라고 돼. 진보. 요 제일 우측에 있는 거요. 요거요. 요거는 이제 그 맹파 맹리 그 창신 단그룹 성싱이 젊은 날 맹파 맹리가 뭔지, 맹파 맹리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맹리 진보에는 고급적인 내용이, 고급 수준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담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요즘 책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죠. 그만큼 이 책이 진가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맹리 진보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참 이 맹리 진보는 정말 적은 돈으로 책값이 아마 3만 얼마 들까요? 하여튼 3만 4천 원인가? 그 돈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맹리 진보 책입니다. 자, 또 그 다음은 이제 맹파 맹리 직업상법 신해라고 있죠. 요거 직업상법 신해. 요거는 제가 이제 맹파 원저자한테 이걸 책을 출간하자라고 의뢰해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직업상법 신해, 직업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거하고 한 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맹파미 직업상법 신해는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암암리의 막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번역 자료가 비싼 돈을 주고서 아마 샀던 그 자료입니다. 그야말로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다라고. 그리고 이 통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말로 설명은 뭐하고 직접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급 수준의 내용입니다. 맹파명리 직업상법 신의 이 책은요. 자, 그 다음에 맹파명리 간지오이가 있다. 이 간지오이는 맹파명리 핵심 이론이, 다시 말하면 최신 버전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일 잠을 잘 때마다 내 머리맡에 두고 있는 책이 요 맹파명리 간지오입니다. 이 간지오는 예를 들면 감목 옆에 을이 오면 좋은지 나쁜지, 병이 오면 어떤지, 또 긴금이 어떤지, 이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맹파명리 간지오이는 맹파명리 기본서인데다가 핵심 이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맹파명리 간지오이 책 너무 좋다,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거 육효 경제 예측가예요. 육효 경제 예측가. 이거는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갔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점을 쳤을 때 자, 많은 경우 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총 망라했다고 봅니다.
뭐 주식점, 선물점, 그지? 아니 뭐 땅을 산다든 집을 사든 이사 간다든지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거. 책도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쉽게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다는 거. 보고 이 책도 아주 막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맹리만 하신 분들은 야 육효가 필요 있냐 없냐 의구심 가시는데 이 육효 경제 예측학을 풀어놓은 걸 보면은 명파 통변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실 제 실력도 육효를 통해서 또 이 맹리를 푸는 수준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건 육효 초길피용 하의 비전이잖아요. 이 책은 그야말로 베스트 책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거나 점을 찍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온 대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치유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안 좋은 것을 치유해서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게 중요하죠. 제갈량이 점을 쳤는데 그 조제하고 싸우는데 점을 쳤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안 나온 대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그걸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 해결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책이 중요합니다. 이 해결하는 방법은, 원리 해결하는 방법은 소리로 화해하는 방법, 그림으로 화해하는 방법, 또 서예로 화해하는 방법, 또 숫자로 화해하는 방법, 이름으로 화해하는 방법, 이 모든 경우에 다 망라해 놨어요.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고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이 육효 초길피용 하입이 책으로 출간하기 전에는 이 책이 막 암암리 500만원, 또 작게는 300만원 이렇게 팔렸던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육효를 안 하신 분들도 꼭 필요해요. 내가 사주가 안 좋았는데 올해 운이 안 좋아. 뭐 어떻게 그걸 피해 갈 것인지 그 원리가 이 책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잡히는 명판면이 상하. 이 책은 아주 방작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책이 막 명판 명리를 아주 쉽게 하면서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명판면이 가장 처음 나온 책이죠. 여기는 명판면이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 보시려면은 이 명판면이 간지우 요구하고 지급상법 신해, 그거 손에 잡힌 명의 상하, 이거는 필수 요 책입니다. 명리진보는 뭐 실전용이고 상담을 하신 분들은 명리진보를 필히 또 이렇게 아마 사 보시는 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책 구입은 뭐 인터넷이나 대행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만약에 뭐 빨리 구입이 안 된다고 뭐 절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절판됐다는 그 말은 그 대행 서점에서 보낸 그 중간 과정에 내가 그 출판사로 그 서점으로 책을 보냈는데 중간 단계에서 뭐가 연결고리가 택배가 빨리 배달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절판으로 뜹니다. 그런 경우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바로 또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책 관련 소개를 조금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